지난해 대선을 사흘 앞둔 3월 6일 뉴스타파는 대장동 핵심 인물 김만배 씨의 육성 녹음 파일을 공개합니다. 윤석열이다,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그럼 그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혐의로 대검 중수부사를 받고 있던 천화동인 6호 소유주 조우영 씨 사건을 당시 주무과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무마해줬다는 겁니다. 김 씨를 인터뷰한 사람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이 인터뷰 내용을 허위라고 판단한 검찰은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자신을 인터뷰해 대선 직전에 보도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1억 6,200만 원을 송금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 전 위원장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조만간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신 전 위원장은 김 씨와는 언론사 선후배 사이로 공모나 청탁이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의심하는 1억 6,200만 원에 대해선 언론 사주들의 혼맥을 다룬 자신의 책 3권을 김 씨에게 1억 6,500만 원에 판매했고 그중 계약금 300만 원을 떼고 받은 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책이 왜 1억 6,500이나 가냐? 그거는 그 책은 제가 이 책의 가치를 그 이하로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또 이 가치를 김만배가 흔쾌하게 받아 어마어마무시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현재 구속 상태인 김 씨는 오는 7일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데 검찰은 이미 기소된 혐의에다 신 전 위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까지 더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열린 김만배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신문. 검찰은 김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앞세워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증거인멸 시도인 만큼 계속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장동 사건의 공범, 배후 세력이라는 표현으로 지칭하며 당시 김 씨가 대장동과 관련한 이 대표의 책임을 축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터뷰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1억 6,500만 원을 건넨 걸 숨기기 위해 인터뷰 날짜보다 6개월 앞서 신 전 위원장 책 3권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까지 작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가 지난 2021년 대장동 사건이 게이트가 되면 안 된다. 유동규의 뇌물 사건으로 정리돼야 한다며 허위 인터뷰를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공개했습니다. 김 씨는 검찰이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횡령 의혹과 상관없는 별건으로 구속기한을 또다시 늘리려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은 김 씨 집과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오늘 밤 자정 석방됩니다. 검찰은 허위 인터뷰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한데도 법원이 구속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SBS 하정윤입니다.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두 사람 육성이 담긴 뉴스타파 보도는 지난해 3월 6일 20대 대선 사흘 전에 나왔습니다. 인터뷰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은 대장동 사업의 대출 브로커 역할을 한 조우형 씨. 김 씨는 신 전 위원장에게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조 씨가 검찰 수사를 받던 때 주임 검사였던 윤 대통령을 만났고 윤 대통령이 조 씨를 봐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조 씨는 검찰과 언론 등에 윤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는 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화천대유에 추가로 비용 부담을 안겨서 공산당 같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대장동 사업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일 거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해당 인터뷰가 이뤄진 직후 김 씨는 책 3권 값이라며 신 전 위원장에게 1억 6,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김 씨는 조우형 씨에게도 대장동 사업에 대한 관심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뉴스타파에 보도된 내용들은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사건에 연루시키고 이 대표를 감추기 위한
총체적인 조작이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검찰 수사는 허위 인터뷰라면 김 씨가 직접 설계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 배우가 있는지 밝히는 데 집중될 전망입니다. 또 뉴스타파 보도 당시 김 씨가 수감돼 있었던 만큼 김 씨와 신 전 위원장 사이에 메신저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뉴스타파 보도를 전후해 비슷한 맥락의 보도가 다른 언론사들에서 이뤄진 과정도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이름짓고 TF를 꾸려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과거 김대호 병풍 사건, 드루킹 사건 등을 거론하며 공작의 배우로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당선자를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바꾸기 위해 자행되었던 중대한 국기문란이자 반민주적, 반헌법적 범죄입니다. 상식적으로 민주당의 연루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가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에 김만배 일당과 민주당, 일부 언론이 공조한 것은 아닌지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 조작 전문 조직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지도록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 민주당이 인지대에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반응을 자제해오던 민주당은 반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조직폭력배 동원해가지고 나한테 조폭 자금 20억 줬다. 이런 게 진짜 선거 공작 아닙니까?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조직폭력배 연루서를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진 것을 지적한 겁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공세를 국면 전환용 카드로 평가절하하면서 12월 대장동 특검에서 진상을 밝히자고 주장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서 이념 프레임이라든가 또 친일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국정 무능을 프레임을 전환을 하려고 하는 카드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방송통신위원회는 허위 인터뷰 논란과 관련해 가짜뉴스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검찰이 요청한 추가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하지 않으면서 오늘 0시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김만배 씨. 지난해 대선 직전 신앙림 언론노조 전 위원장과 공모해 대장동 의혹의 초점을 윤석열 후보로 돌리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내보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당시 대화가 녹취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예, 몰랐어요. 그거는 신앙님 선배가 저한테 사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이과장이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 수사를 무마할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어제 김 씨 추가 구속영장 신문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장동 사건의 공범, 배후 세력으로 지칭하며 당시 김 씨가 대장동과 관련한 이 대표의 책임을 축소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를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터뷰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1억 6,500만 원을 건넨 걸 숨기기 위해 인터뷰 날짜보다 6개월여 앞서 신 전 위원장 책 3권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까지 작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지난 2021년 대장동 사건이 게이트가 되면 안 된다. 유동규의 뇌물 사건으로 정리돼야 한다며 대장동 일당인 남욱, 조우영 씨 등에게 허위 인터뷰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JTBC는 지난해 2월 자사의 저축은행 수사 무마 관련 보도가 왜곡 보도였다며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주거지 압수수색 엿새 만에 검찰의 피의자로 출석한 신앙림 언론노조 전 위원장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녹취 파일은 언제 건네신 거예요? 신 씨는 지난 2021년 9월 김만배 씨와 공모해 허위 인터뷰를 해주고 책 3권값 명목으로 총 1억 6,5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신 씨와 김만배 씨가 공모해 대장동 의혹의 초점을 이재명 당시 후보에서 윤석열 후보로 돌리려 했다는 대선 개입 의혹과 억대 책값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 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0시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김만배 씨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당시 대회가 녹취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예, 몰랐어요. 그거는 신앙님 선배가 뭐 저한테 사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이과장이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 수사를 무마할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어제 김 씨 추가 구속영장 신문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장동 사건의 공범, 배후 세력으로 지칭하며 당시 김 씨가 대장동과 관련한 이 대표의 책임을 축소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를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의 측근으로 대장동 사업에 참여했던 남욱 변호사도 오늘 오전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SBS 한성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는 박영수, 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이란 제목의 12분짜리 김만배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 보도에서 2011년 당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조 씨에게 문제의 커피를 타준 사람이 윤석열 당시 검사나 후배 검사로 들릴 수 있는 김 씨의 음성을 소개했습니다.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그럼 그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그런데 오늘 뉴스타파가 공개한 72분 길이의 녹취록 전문을 보면 커피를 타준 건 검사가 아니라 직원들이며 조 씨가 검사와 커피도 마시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용은 가가지고 박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온 거야? 아니면 윤석열하고 마시고 온 거야? 아니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차 한 잔 어떻게 마시겠어. 갖다 놨는데 못 마시고 나온 거지. 뉴스타파는 또 지난해 영상에서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화 내용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듯한 김 씨의 육성을 전했는데 오늘 공개한 전문에는 김 씨가 대화 도중 제3자와 전화 통화를 했던 걸로 돼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대선 직전 보도 경위에 대해선 해당 녹음 파일을 지난해 3월 4일 밤 10시 56분 신 씨로부터 제보를 받았으며 보도 과정에 신 씨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대화 시점이 대장동 의혹 초기라 김만배 씨 말이 오염되지 않은 증언이라고 판단했고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결정되기 50일 전이어서 특정 후보를 겨냥한 조작 인터뷰라는 의심이 들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지난해 대선 직전 뉴스타파는 김만배 씨와 신앙림 언론노조 전 위원장의 대화 녹음 파일을 근거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대장동 사업 대출 알선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보냈지. 그냥 봐줬지.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리시키고. 그런데 오늘 새벽 석방된 김만배 씨는 대화 녹음 당시와 상반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당시에 대검 중수 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무마 의혹과 거리를 둔 건데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석방 전 조사에서 인터뷰의 허위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제 2011년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엔 대장동 대출 알선 사건은 아예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말을 바꾸면서도 신 전 위원장과 대화 당시 녹음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허위 인터뷰 기획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당시 대회가 녹취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예, 몰랐어요. 그거는 신앙님 선배가 뭐 저한테 사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김 씨가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해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을 거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김 씨가 신 전 위원장과 대화 5일 뒤 책감 명목으로 1억 6천여만 원을 건넸고 신 전 위원장과 대화한 직후인 2021년 10월 대장동 일당인 남욱 조우영 씨에게 연락해 허위 인터뷰를 지시하거나 인터뷰 번복을 종용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신 전 위원장에게 건넨 돈은 책의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씨가 구입했다는 책이 사무실에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검찰은 이 의혹을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특별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신학림 언론노조 전 위원장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정현 기자, 신 전 위원장 압수수색이 지난주였고 오늘 특별 수사팀까지 꾸려졌습니다. 검찰이 굉장히 속도를 내는 모습이네요. 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후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반부패 3부 소속 검사들을 중심으로 선거와 명예훼손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검사 1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안이 관련자들의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선거 제도를 농단한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인터뷰의 경위와 대가 관계는 물론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 시작된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8시간 넘게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기자회견까지 했던 것과 달리 오늘은 말을 아꼈습니다. 그 녹취 파일은 언제 건네신 거예요? 이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을 상대로 김만배 씨를 인터뷰하게 된 경위와 보도 과정, 그리고 금품이 오간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1억 6천여만 원을 받고 팔았다는 책의 객관적인 가치를 확인하는 등 허위 인터뷰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신 전 위원장과의 대화 이후 김 씨로부터 허위 인터뷰를 종용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남욱 변호사도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SBS 하정현입니다.